나는 마치 도화지에 목탄으로 그려놓은 듯한 풍경 속 삭막한 도로를 내달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 흑백 세계였다. 나는 잔잔하게 틀어둔 라디오 속 DJ의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 속력을 내 달리고 있었다. 쉬는 날 목적지만 대강 정해둔 채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게 내 취미 중 하나였다. 그렇게 도로를 달려 흑백 평지와 산자락이 주변 배경을 채워가는데 순간 덜컹하며 차가 크게 요동치고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설마 하며 내려 제발 불쌍한 동물이 아니길 빌며 차 밑을 조심스레 살폈다. 다행히도 털뭉치나 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하기도 잠시 오른쪽 앞바퀴가 터졌는지 점점 울상이 되며 찌그러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 욕설고 찌그러진 쇳조가리 하나. 설마 하며 바퀴를 자세히 살펴보니 구멍이 제대로 뚫려 있다. 와, 하필 바퀴 자리에 재수도 더럽게 없지. 짜증이 밀려온다. 유유자적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트렁크를 열어봤지만 보이는 것은 자잘한 물건들을 담아둔 박스와 청소도구들, 몇 개월간 청소를 하지 않아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들 뿐이다. 나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금세 카드 지갑과 차키만 덜렁 들고 나온 것을 깨달았다. 난감하게도 주변은 평지와 낮은 산자락만 보일 뿐이다. 아씨, 여긴 차도 잘 안 다니는데 망했다. 분명 전에 이 주변 왔을 때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망설이는 사이 이 흑백 세계에도 해가 있는지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 들판 끝자락에 희미하게 하얀 점들이 보였다. 마을 입구라고 생각한 나는 조수석에 던져뒀던 점퍼 하나를 걸치고는 곧장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불빛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발이 닿는 부분마다 사각거리며 이름 모를 까만 풀들이 뭉개지는 소리와 미약하게 우는 풀벌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회색빛이었던 하늘은 검은 물감을 칠하듯 내 머리 위를 서서히 검게 물들여갔고 금세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이곳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유 모를 두려움에 최대한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분명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10분 정도 갔을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낡은 건물 한 채가 보였고 나는 인가가 있어 다행이란 생각에 빠르게 다가갔다. 건물 주변에 도착해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살피자 집인 줄 알았던 건물은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색이 바랜 낡은 축사였다. 나는 괜히 뛰었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축사 뒷문 너머로 쭉 길이 나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낡은 축사 바로 옆으로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였다. 아마 작은 관리실 혹은 창고로 쓰기 위해 세워둔 것 같았다. 나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 계신가요? 하지만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축사에서 들릴 법한 가축들의 울음소리나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 사각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과 작은 소리로 우는 풀벌레들과 컨테이너 주변을 희미하게 밝히는 전구의 필라멘트 타는 소리만이 지직이며 주변 소리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이 고요함에서 오는 옅은 공포심에 괜히 몸을 움직여 작게 나 있는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도구들이 담긴 박스와 비료포대, 그 밖에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오랫동안 이곳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듯 그 위를 뿌연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 자리 잡고 있었다. 역시 창고로 쓰는 곳인가 보네.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피다가 살짝 열려있는 축사문을 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끼익 하는 낡은 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들어간 축사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소형 발전기로 켜둔 작은 전구 몇 개만이 텅 빈 축사를 지키고 있었다. 발을 내딛자 먼지가 날리며 마른 집단과 흙냄새가 훅 끼쳐온다. 먼지가... 나는 기침을 하며 다시 나가려는 순간 축사 맨끝 구석이 눈에 들어왔다. 왜인지 그 우리에만 낡은 나무벽이 세워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가려두려는 것 같은 모습에 나는 의아함과 약간의 호기심이 들어 천천히 다가가 보았다. 하지만 그 우리에 가까워질수록 쾌쾌한 흙먼지 냄새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고
금세 무언가 썩는 듯한 역겨운 냄새로 변하며 코가 아플 지경이었다. 나는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잠시 멈춰섰다. 의아함은 곧 불안이 되었고 불안은 두려움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이란 사람의 눈을 가린 채 좀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렇게 얇은 나무 판자 너머를 본 나는 새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마른 집단위에 잘린 소의 목이 쌓여 있었다. 시간이 꽤나 지났는지 뼈에 털가죽이 늘러붙어 마치 온몸에 있는 피와 수분이 전부 사라진 듯 미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치 그 주변을 장식해 놓은 듯 흩뿌려진 피가 굳어 마른 집단을 까맣게 덮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시각적인 실체를 확인하자마자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썩은 내에 식도를 타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허둥거리며 축사문을 박차고 나왔다. 맑은 공기로 입과 폐 안에 들어온 역한 냄새를 환기시켜야 했다. 대체 누가 저런 끔찍한 짓을 한 것일까?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주변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약하게 울던 풀벌레들도 사각이며 들판을 쓸던 바람마저 침묵하고 있었다. 오직 내 숨소리와 빠르게 뛰는 심장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이 기묘한 침묵을 깨닫고 고개를 든 순간 축사 안에서부터 훅 하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등 뒤에서 온몸을 쓸어내리듯 머리카락을 간지르며 나를 지나쳐갔다.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축사 안에서 누군가 우리 문을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려던 고개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서서히 몸이 경직되는 게 느껴지며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무언가 내 뒤에 있었다. 거대한 존재가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숨이 턱 막혀옴과 동시에 다시금 역한 냄새가 그 틈새에서 질척이며 흘러나와 내 후각을 자극했다. 그리고 숨이 막힐 듯 간헐적으로 끄끄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입안이 바짝 말라오고 두려움에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어 마치 손끝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간헐적이게 끄끄이던 소리는 점점 커지며 꺽꺽거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 소리와 함께 미적지근하고 축축한 숨이 목덜미에 닿았다. 공포와 두려움에 나는 제대로 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경직되어 굳어버린 다리를 겨우 끌어 길을 따라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길을 내달리며 혹여나 그게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진 않을까. 뒤도 돌아볼 수 없었다. 그저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이어진 길 너머 마을 입구가 보였다. 불이 들어와 있는 집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쉬지 않고 뜀박질을 해온 탓인지 공포 때문인지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기요? 곧 거실에 불이 들어오고 갑자기 환해진 시야에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리며 현관에서 살짝 물러났다. 두런거리는 말소리와 함께 누구시오? 라며 약간 긴장한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한 불빛과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된 나는 그제서야 차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기 위해 왔다며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몇 초의 정적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노부부의 얼굴이 보였다. 둘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다. 확실히 당혹스러울 만한 상황이었다. 아닌 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내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아마 급하게 뛰어온 내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 나는 전화를 빌릴 수 있느냐 물었고 둘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남성은 자신의 아들이 여분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차를 고칠 수 있을 거라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기에 아침은 돼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긴 이 시간에 보험사에 전화해도 아침은 돼야 오겠지. 나는 도와준다는 말에 안심하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하지만 밤을 보내려면 차에서 잠이라도 자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축사를 지나쳐 가야 했다. 방금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끄끄이던 소리와 함께 역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뒷목에 닿았던 축축한 한기에 또다시 손발이 차갑게 식는다.
난 두려움에 왔던 길을 돌아봤다. 창백하게 질린 내 표정을 본 듯 남성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이 마을의 이장이라고 했다. 이렇게 늦은 밤 손전등도 없이 멀리 있는 차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며 손전등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차라리 마을에 있는 회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내일 같이 도로가로 나가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 평소 같았으면 사양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축사가 있는 그 길로 돌아가기엔 솔직히 무서웠다. 나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이장이 가르쳐준 건물로 향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집 같은 건물엔 땡땡리 노인회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널찍한 현관에 신발장과 실내화 너댓결례가 보였다. 나무로 된 중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전등은 두어 번 깜빡이다가 방 안은 곧 환해졌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회관의 모습이었다. 손때가 묻은 커다란 식탁이 곱게 접혀 벽에 기댄 채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이불장 하나와 선반이 보였다. 그 위에는 언제적 모델인지 모를 뒤태가 조금 뚱뚱한 TV 하나가 올라가 있었다. 마치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에 몸의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겉옷을 벗어 대충 옷걸이에 걸어둔 후 세수를 하고 이불장에서 이불 하나와 베개 하나를 꺼내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다행히 곧 초여름을 맞이할 애매한 봄이었기에 그렇게 춥진 않았다. 아까 겪었던 일이 마치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무서워서 착각한 건 아닐까? 내가 겁이 많긴 하지. 거기다 어두웠으니까 그치 어두웠지. 나는 막연하게 생각하며 천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잠에 빠져들었다. 누구지 전주야? 몰라. 박씨가 밤에 차 받고 빵꾸 나서 왔다는디. 두런거리는 말소리에 나는 헉하며 깨어났다.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내 주변에 이불을 깔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민망함에 붕 뜬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인사했다. 두 사람은 누구 집 손주길래 놀러와서는 춥게 회관에서 자나 싶었다며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따라 어색하게 웃으며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대였다. 나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몇 번 주무르다 이불을 개에 이불장에 넣었다. 그러고 보니 김씨 집에도 손주 하나 놀러왔다고 하지 않던가? 그려? 이 씨네 손주 아니여? 모르겠네. 나는 TV를 보며 이야기하던 둘을 지나쳐 가보겠다고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이른 새벽 하늘에 금세 비라도 내릴 것처럼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등 뒤로 계절에 맞지 않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던 나는 부스럭거리는 작은 인기척에 고개를 내려보니 어린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의 손주가 이 아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말 그대로 분홍색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와 눈을 마주쳤으나 아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이는 누군가 크레파스를 뭉개 그려놓은 것만 같은 생김새였다. 그런 이질적인 모습에서 나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마치 흑백 배경에 아이만 따로 떼어놓은 것 같았다.